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생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안중근 의사에 관한 그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당시 조선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가정에서 전해지는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며 정직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품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여러분, 아마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 유학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1902년 일본으로 떠나 학문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한국에 대한 억압을 목격하며 그는 차츰 독립운동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가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의사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민족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삶은 단순히 직업 그 이상이었고 그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로 하여금 후에 일본 제국의 상징적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는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는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한국의 식민지 정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안중근은 이토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 아닌 조국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안중근은 암살 직후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가 체포된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토를 암살했는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독립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일본 제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의 선언이 아닌 후대에 남긴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열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통해 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 합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통해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첫 번째 사실로 넘어가 볼까요?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내적 혼란 속에 있었고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출생지는 해주로 당시 이 지역은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성화된 곳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중근의 부모는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태국은 유학자였으며 어머니는 가정에서 도덕 교육을 중시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정직함과 의리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과 덕행을 중시했고 이러한 가치관은 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어린 안중근은 학문에 대한 갈증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한자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며 글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 속에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특히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통해 조국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는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조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규모 농민 봉기로 안중근은 이 사건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민중의 힘과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1896년 17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진출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과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이 시기 그는 서양 문물과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현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 제국의 간섭과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중근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1902년 안중근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정세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 제국의 침략적 성향과 한국에 대한 억압을 목격하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의 유학 시절 그는 단순히 학문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계도 모색하였고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워온 학문과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독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07년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독립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삶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과 배움은 그가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후에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중근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겪고 있는 역사적 고난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후에 그가 남긴 유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배운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으로 연결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이 일본 제국의 압박을 받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유학은 단순히 학문을 쌓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독립을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이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은
일본 제국의 압박을 받으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을 강제로 점령하였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중근은 일본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에서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쿄의 여러 학교에서 수학하며 일본 사회의 비판적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안중근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학업을 통해 현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사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의 유학 시절에는 일본 내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식민지적 태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직접 느끼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일본 내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지지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 사회의 두 얼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한국에 대한 억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이 한국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를 목격하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비판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의 학업 외에도 다양한 독립운동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 중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유학 중 만난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조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의 학업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학 생활 동안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이는 그가 후에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일본 유학 중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본 유학 중 안중근은 여러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던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고 이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독립운동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이후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일본 유학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독립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고 이는 그가 후에 남긴 역사적 업적과 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학 시절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열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그가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극단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본 유학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유학 경험을 통해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위한 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후에 남긴 역사적 업적과 정신으로 이어지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본 유학은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의사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활동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에 나서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 시절 현대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학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의료 분야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학 서적을 탐독하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양 의학과 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치과와 일반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의사로서의 기술을 연마하며 그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는 그를 환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힘썼습니다. 안중근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료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항상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들은 그를 믿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중근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당시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진료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안중근은 의사로서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의사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사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히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중근의 의사로서의 활동은 그가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활동 중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사상을 전파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경험은 후에 독립운동에 나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사로서의 활동은 그가 남긴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간의 인연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와의 인연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결단과 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정치가이자 초대 총리로 한국의 식민지 정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한국에 대한 침략적 정책을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한국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고 안중근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며 그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 시절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 정책과 이토의 역할을 분석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토가 한국의 독립을 억압하는 주요 인물임을 인식하게 된 안중근은 그의 암살을 통한 민족의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안중근은 나는 민족을 위해 싸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가 이토를 암살하기로 결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이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토는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고 있었고 안중근은 그를 암살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날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의지가 가득 차 있었고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를 향해 총을 쏘았고 이토는 즉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며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 아닌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토를 암살한 후 안중근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일본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일본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통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중근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대로 삼았고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는 조국을 위해 싸웠다라고 외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인연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중근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결단은 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암살을 통해 한국 민족의 아픔을 세계에 알리며 민족의 의지를 강하게 다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싸움으로 여겨졌고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의 인연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만남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중근의 결단과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행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조국을 위한 의지를 다졌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은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결단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그가 세운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한국의 현실과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토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정책을 강요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토의 행동은 한국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고, 안중근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토를 제거해야 한국이 독립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은 그가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토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이토는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는 안중근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노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암살에 사용될 무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안중근은 암살 계획을 혼자서 수행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토의 암살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들은 그의 결단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안중근의 결심을 지지하며 그가 이토를 암살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중근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들은 그를 도와 이토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안중근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중근은 암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는 하얼빈에 도착한 후 이토 히로부미의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날, 안중근은 미리 그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토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아침, 안중근은 자신의 결단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의로운 행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이토를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중근은 긴장된 마음으로 이토를 기다렸고,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의지가 가득 차 있었고,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토는 즉시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암살 후 즉시 체포되었지만 그의 행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과 준비 과정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며, 이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암살 계획은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90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중근은 이토의 행동이 한국 민족에게 미치는 고통을 목격하며 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유학 때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그가 한국의 독립을 가로막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토를 제거하는 것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토는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는 안중근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토가 하얼빈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노리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암살에 사용할 총기를 구입하고 이토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하얼빈역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토의 일정을 확인하고 암살 실행을 위한 최적의 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임을 확신하였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의 암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미리 도착하여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서 이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안중근은 결연한 마음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라고 외치며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이토의 가슴에 명중하였고 그는 즉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토는 현장에서 쓰러지며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독립운동이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며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암살 후 안중근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를 신속하게 붙잡았고 그는 곧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체포는 일본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정부는 안중근의 행동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판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가 한국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산과 영향, 하얼빈에서의 암살 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삶과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결단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이는 한국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의 행동은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로운 싸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그의 정신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상징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직후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토를 쏜 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의로운 인물임을 강조하는 의도였습니다.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구금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행동은 일본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결단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한 인물로서 그의 신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재판은 1910년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민족의 독립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의 암살 사건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재판을 통해 안중근을 강력히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일본 제국의 압박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닌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일본 법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이토 히로부미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조국을 위해 싸웠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안중근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그는 여러 차례 감정적으로 연설하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최후 발언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라는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결단과 신념을 더욱 강조하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중근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사형 선고는 일본 제국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그의 정신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체포와 재판 과정은 그가 남긴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한국 민족의 아픔을 알리고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결단과 신념은 후대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체포와 재판은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한국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 체포되었고 1910년 1월 5일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일본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며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강력한 신념을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의로운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중근의 사형은 1910년 3월 26일 일본의 도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형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형 집행 전 안중근은 그의 동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집행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나의 희생이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발언은 안중근의 결단과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과 마지막 말은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말은 그가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인물로 남게 하였고 그의 희생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결단과 의지는 한국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이는 후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과 마지막 말은 그의 삶과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의 희생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은 한국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기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결단을 내린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안중근의 결단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정신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후대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관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그의 출생지인 황해도 해주와 그의 주요 활동지인 하얼빈에는 기념비와 동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안중근 기념관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하며 방문객들에게 그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안중근의 유품, 사진, 문서 등을 통해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과 해외 여러 곳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물들은 그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산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의 필요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다룬 연구와 문헌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그의 정신이 계속해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문학과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다룬 소설, 영화, 연극 등이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산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독립운동이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행동은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산은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싸운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의 정신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의 단합과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단순히 한국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도 해석됩니다. 그의 암살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억압받는 민중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산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 교육에서 안중근의 정신은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 인물로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안중근 의사의 행보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적 억압에 맞서 싸웠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권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연대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안중근의 정신은 이러한 연대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복수와 분노를 넘어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삶과 행동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종종 발생하지만 안중근의 정신은 평화로운 공존과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현대적 의미는 민족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교육과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세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와 원칙을 상기시켜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삶과 행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립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의로운 싸움으로 여겨지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산은 여러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을 일깨우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교육과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는 오늘날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의 의지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산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와 원칙을 상기시켜주며 한국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그 정신은 한국과 세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산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